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강사 박민규 선생님입니다. EBS 교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갖고 왔어요. EBS 교재. 원래 3권인데 화장문이 지금 없어요. 선생님한테. 아무튼 이 3권이 나왔는데요. 이 수능 특강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Q&A 게시판에 학생들이 그 EBS 학습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먼저 풀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ETCC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국에 계신 그 고3과 N수생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능 특강이 대단히 부담이 될 거예요. 무거워. 그죠? 뭐 보니까 독서가 몇 페이지냐면 해설지까지 다 합쳐서 한 400페이지가 되고요. 그다음 문학이 몇 페이지냐? 해설지까지 다 합쳐서 한 420페이지가량이 됩니다. 자, 그 화장문도 좀 그 정도 되겠죠? 그만큼 양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특강이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3권을 나누는 아주 꼼수를 부렸죠. EBS에서. 자, 이런 식으로 EBS가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EBS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방동진 선생님이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BS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말의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EBS가 예전에 그 수능에 연계되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30%만 연계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 사교육을 좀 죽인다. 라는 의미에서 70% 연계로 바뀌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꽤 연계율이 높았고요. 점점 높아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요 A병으로 바뀐 다음에 한 3, 4년 전이죠. 그 다음부터 이 연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지 효율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것만 연락에 외우고 파고든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EBS 더 이상 갑이 아니다.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써봤어요. EBS 종속되는 을이 아니라 EBS 정복하는 갑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말은 좀 꼭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수강생들은 꽤 많이 봤던 영상인데요. 평가원이 EBS를 저격하다라고 했어요.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봅시다. 작년 수능을 딱 갖고 와서요, EBS가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작년에 EBS 독서 부분, 비문학 부분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료만 나눠줬고요. 마지막에 찍기 자료 이렇게 나눠줬고요. 교재에도 읽기 자료 해갖고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도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EBS는 지금 수능에서는 3가지 지문이 나왔어요. 비문학이. 첫 번째는 지식의 구분이라는 포퍼 지문이 나왔고요. 총체주의, 그 다음 보험.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했던 보험 지문이 나왔죠. 물론 무료 지문의 양이 2,500자나 됐습니다. 한 3분의 2가량이 더 붙은 건데, 그 다음 마지막 반추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이 3가지 제재가 나왔는데요. 이 3가지 제재를요, 선생님이 나온 걸 보고요, EBS를 다 찾아봤어요. 수특, 수완을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우선 요거 지식의 구분은요, 작년 수능 특강 독서 16페이지의 부분 연계예요. 부분 연계라는 것은 일부분만 딱 갖고 연계했어요. 문제는 이 독서 16페이지를 연락에 외웠어요. 외운 다음에 이 지식의 구분 인문 지문을 딱 읽었다고 쳐봅시다. 그렇으면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도움이 거의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문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비문학은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입니다. 맞죠? 오케이. 이 설명문 논설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읽은 다음에 이해하고 기억하고 외웠다고 쳐봅시다. 다시 지문은 딱 읽었어요. 어떤 지문? 새로운 지문을. 부분 연계됐으니까 이 지문의 아주 일부분이 연계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일부분이 연계된 것을 읽었다고 해서 소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지문 아예 EBS 외의 지문이었고요. 반추동물도 부분 연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연계라는 것은 일부분만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일부분이 매우 협소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이 과학 지문 이 부분은요, 생물 1을 했던 학생들이 더 유리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비문학은, 이 EBS에서 비문학은 뭐야? 연계율이 매우 낮다. 그럼 선생님, 이 비문학 독서 교재는요, 어떻게 하죠? 버리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 독서 비문학은요, 여러분이 독서 방법을 적용해보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문학을 가볼게요. 문학은 5개 영역이 나왔는데요. 이 5개 작품에서 이렇게 연계됐어요. 물론 제가 뭐 찍은 거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시면 고전시가 홍순학의 연행가입니다. 수능 특강 문학 75페이지 작품 연계예요. 자, 보세요. 작품 연계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을 연계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안 나왔어. 완전히 다른 부분이 나왔어요. 이 연행가가 무지 길어요. 100페이지가 넘어요.
100페이지 넘기면 수능 특강엔 72페이지가 나왔다면 이 수능에서는 뭐야? 10 몇 페이지가 나왔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연행가를 수능 특강을 보고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였다 이거죠. 물론 이 정도는 도움이 됐겠죠. 연행가라는 것은 청나라에 갔다 온 다음에 기행문이었어. 이 정도까지밖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문학을 보십시오.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 얘는 직접 연계예요. 요 부분이요 그대로 나왔고요. 선생님이 궁극의 백작품에 실은 부분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 요건 좀 도움이 됐고요. 고전설입니다. 작자비상 박시전입니다. 수능특강 문학 166쪽 작품 연계인데요. 이때는 뭐냐면 박씨가 박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시아버지만 조금 보살피는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뭐가 나왔냐? 박씨가 용골 때 놈들을 다 깨부시는 전투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야? 어떻게 보면 작품 연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궁극의 백작품에서 그 용골 때를 깨부시는 부분이 실어놨다 이거죠. 그만큼 뭐야? 적중률이 높았는데 됐고요. 아무튼 얘도 어떻게 본다면 박시전 전체를 읽지 않았다면 연계율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아예 EBS 외치문이고요. 김수영의 구름의 파수병도 EBS 외치문입니다. 그러면 문학은요 그나마 조금은 더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비문학은 필요 없고요. 화장문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연계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문법이요? 문법은 개념이 연계됐다고 하는데요. 웃긴 거죠. 맞죠? 오케이. 아무튼 EBS는 생각보다 연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가 아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평가원에서 뭐라고 하냐? 이것도 70% 안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앞에 있던 이 비문학 이런 거 다 뭐야? 70%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70%라고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뭐야? 70%가 아니었다는 거죠. 솔직히 EBS만 공부 열심히 하면 70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EBS를 어떻게 공부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고3들은 이 생각이 잘 모르겠지만 재수생이나 N수생들은 EBS만 연락이 팠던 학생들은 이거 뭐야 내가 올해도 EBS 해야 돼? 내가 올해 EBS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EBS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륵 같은 존재인데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수능은요 정말로 긴장의 연속이고요. 정말로 이 시험 하나에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내가 아는 작품 딱 하나만 나왔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EBS는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봅시다. EBS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한번 잘라봤어요. 이 부분 쫙 잘라봤어요. 자, 보면 수능특강 문학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합법작문 문법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화작문이고요. 얘가 독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결국은 뭘까?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화법과 독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화법작 문법과 독서 안 봐도 돼요. 오케이? 연습용으로만 쓰면 돼요. 풀 문제가 없다. 기출분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풀 문제가 없어 라고 했을 때 푸는 것이 뭐다? 수능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라고. 그럼 이거보다 더 넘사벽은 뭘까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기출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자, 기출 문제,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기분 만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 EBS 공부 방법 문학입니다. 앞으로 다시 문학입니다. 여기 필기를 하기로 했죠. 제가 보십시오. 문학은요. 문학. EBS 문학입니다. 이 EBS 문학이 수능에 어떻게 출제됐느냐를 생각하시면 대단히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EBS 문학에는요, 이 문학에는 수특과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수특과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의 작품이 나올 건데요. 선생님은 보기에 있는 작품까지 모두 다 해드리는데요. 수업 시간에. 중요한 것은 수특과 수안 작품에 보기에 있는 내용까지도 출제될 수 있어요. 예전에 고공가 이런 것들은 그 보기에 있는 것까지 나왔고요. 그럼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작품이 연계되거나 아니면 뭐가 있다? 직접 연계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직접 연계되는 경우도 뭐가 있냐면 부분 연계라든지 아니면 전체 연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무조건 전체 연계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현대시예요.
그쵸? 현대시는 어떻게 자를 수가 없잖아. 뭐 3년까지만 연계하고 4, 5년 연계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근데 현대시는 전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가 잘 연계가 안 돼요. 왜냐면 알면 애들이 작품 감상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잖아. 평가원에서. 아무튼 전체 연계는 현대시고요. 부분 연계가 뭐다? 이겁니다. 고전시가 혹은 소설이라든지 수필, 극들은 부분 연계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선생님, 그러면 작품 연계가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작품 연계가 되는 것들은, 부분 연계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작품 연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작품 연계. 아예 작품만 똑같고 완전히 다른 부분. 이해 갔죠? 이 부분 연계라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소설이 나왔다면 만약에 EBS의 소설이 이렇게 있다면요. EBS 소설이 있다면 이게 수능으로 딱 옮겨지면서 어떻게 옮겨지냐면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죠. 만약에 EBS의 반을 딱 잘라요. 반을 딱 잘라갖고 이 밑에 부분을 위로 딱 연계시켜요. 그 다음에 뭐야? 이 뒷부분은 새로운 것을 딱 추가하는 거죠.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윗부분은 그냥 앞부분 줄거리를 놓고 여기를 연계시키고 또 다른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설은 절대로 똑같은 부분 안 나와요. 알았죠? 똑같은 부분이 전체가 다 같이 안 나온다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연계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선생님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학은요, 이렇게 공부를 해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작품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내가 이 소설의 이 부분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능 때도 뭐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작품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중심으로 공부한다? 지문 중심 공부예요. 문제가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이 연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독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공부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EBS에 대비되는 강의를 듣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투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죠. EBS에 있는 강의를 들으면 너무 깁니다. 압축적인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드리고요. 9월달, 8월달이 되면요. 무조건 찍기 강의가 나옵니다. 그때 그거 한 번으로 해결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학은 말씀드렸고 독서와 합법작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독서와 하작문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독서와 하작문은 뭐 하면 안 된다? 얘는 암기를 한다 라고 하면 병신이 된다. 절대로 암기하면 안 된다. 암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연계율도 약합니다. 그러면 독서와 작문은 뭐다? 지문 읽기 연습용으로 쓰시고요. 연습용으로 쓰시고 또 뭐를 쓸 수 있다? 문제풀이 연습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십니다. 다만 좀 이따 고3과 N수생을 나눠서 제가 어느 시기에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연습용은 뭐라고요? 기출문제라고 했어요. 알았죠? 오케이? 근데 기출문제를 하지 않고 EBS로 공부 시키면 이 평가원의 그 치밀한 지문 전개라든지 평가원의 치밀한 문제 출제 방식이 EBS가 따라가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문제로 여러분이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응? 뭐 고3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아무튼 얘는 뭐다? 연습용으로 하고 한번 딱 푼 다음에 버려라. 관계없어요. 알았죠? 그냥 지문 연습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부터 EBS 공부 한번 고3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EBS는 고1, 2는 고1 영상, 고1, 2 애들이 볼 이유가 없고요. 이 영상은 고3과 N수생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고3과 N수생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고3은 1학기 중간고사와 이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대체로 EBS 수특이에요. 한 90% 이상의 학교는 교과서 다 버리고요. EBS 수특 갖고 뭐합니까? 중간과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고3들은 지금 여러분 고3들이 보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요 12회부터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개념 갖고 듣고 있는데 지금 EBS가 나왔어요. 그럼 EBS 풀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웬만하면 고3 학생들도 전체 개념 강좌를 마치고 듣는 게 더, 마치고 이 수능 특강을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개념 강좌 완강 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개념이 좀 잡혀 있는데요. 강좌 안 들어도 되는데요. 이런 학생은 곧바로 수특 들어가도 돼요. 그럼 수특은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개념 강좌 완강 후 하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차피 3학년 1학기가 되고 3월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특부터 딱 2명의 선생님이나 3명의 선생님이 쫙 같이 나갈 거야.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 이 교재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신에 들어가니까 같이 나갈 거예요. 나가면서 뭐 하게 되냐면 이 완강 후 나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냐? 먼저 문제를 풀어야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럼 예습은 당연히 있는 거죠. 중간기말고사와 함께 학교 수업이야. 학교 수업 예습.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수업을 듣는다. 제발 들어 수업.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요. 저는 그래도 인강 선생님이 더 좋아요. 라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단 국어 잘할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거기 전문가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알았지? 오케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복습은 당연히 뭡니까? 내신 대비의 복습입니다. 내신 대비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편안하게 여름방학 한 중간까지만 해도 이 수특 3권을 편안하게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요 문학과 독서만 하고요 화작문은 안 해요. 화작문은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용으로 쓰던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안 풀어도 된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요. 학교 수업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죠. 선생님 저는요 내신 버렸는데요. 이런 학생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해 갔죠? EBS 가서 강의 듣지 마시고 학교 수업 따라가시면서 모르는 것만 많이 EBS 가서 강의 듣는 식으로. 알았죠? 오케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원이 EBS를 뭐 했다? 저격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 대비하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딱 말씀드리고 여름방학이 딱 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 사이에 뭐가 나면 수능 완성이 나와요. 그럼 여름방학에 좀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개념 강좌도 그때는 다 들었을 거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때부터 수능 완성은 뭐 합니까? 그냥 연습용으로 쭉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 2학기 대신 별로 의미 없다고 너네 생각하고 있잖아.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N수생 한번 가볼게요. 재수생은 포함한 N수생입니다. N수생들은 EBS를 좀 더 늦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한다? 얘는 당연히 개념 완강 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입이 뭐야? 예를 들어 역사과 반응의 차이가 뭐야? 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도 하나도 없는 학생이 수능 특강을 푼다? 어우, no. 또 한 가지 더. EBS 독서를 푼다. 나만의 독서 방법이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글을 읽을지 몰라. 이런 학생이 이 독서만 연락에 파고들고 밑줄 긋고 틸 분석하고 뭐 분석한다. 소용 하나도 없다고. 오케이? 먼저 뭐 한다? 나만의 개념과 나만의 읽기 방법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게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 내면화가 된 후에 그 다음 뭐 한다? EBS를 하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 말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EBS로 공부할 거야. EBS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발 고3, N수생은 뭐 다르지만 고3들, 특히 고3이 제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EBS가 최고다. EBS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다 여기다 머리 집어넣어야겠다.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위에 좀 좋은 대학 간 선배들한테 선배 저 EBS 이거 외워야 돼요 물어보세요. 다 병신이라고 합니다. 외우는 거 알았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내가 읽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중요하니까 개념, 읽기 방법 내면화하고요.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언제부터 해도 돼요? 4월 말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뭘 중심으로? 문학을 중심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선생님 저.
그럼 문학부터 하셔도 됩니다. 알았지? 선생님 저는요 기출분석 다 돼 있고요. 제가 12월 1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내면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게 없네요. 그때는 푸셔도 되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딱 재단해 갖고, 물론 4월 말이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6월 말에 해도 되죠. N수생은 4월 말에 시작할 수가 N수생이 아니고 반수생들은 4월 말에 시작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컨셉 자체를 잡으셔야 돼요. EBS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 EBS는 문학작품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연습용으로 풀자라는 관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다시. 우선은 개념과 읽기 방법이 완벽하게 강의를 통해서든 자기가 책을 통해서든 뭐 요즘 책도 좋은 책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책을 통해서든 개념과 읽기 방법이 완벽하게 내가 됐어. 아하, 이런 집은 이렇게 읽고 이런 시는 이렇게 읽고 소설은 이렇게 읽고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EBS만 갖고 EBS만 갖고 문제를 푼다? 바보가 되는 거야. 알았죠? 됐죠? 오케이. 내면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면화 하고 나서 EBS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야. 그럼 나한테 꼭 지문이 또 들어가요. 뭐 들어볼까요? 선생님 유형무평이에요. EBS가 연계되잖아요. 유형무평 못 보면 어떡해요? 유형무평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무슨 상황인데? 여러분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맞죠? 오케이. 그래갖고 이 수능 특강 문학하고 비문학 한다고 막 머릿속에 하루에 3지문 한다고 해서 기출분석 하나도 못하고 내면에서 하나도 못 시키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다 이겁니다. 알았죠? 이해 가셨죠? 자기에 맞게 개념과 읽기 방법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면 시작하는 것이 EBS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N수와 고3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더 이상 EBS는 갑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문학은 작품 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품이 연계되니까. 하지만 독서와 화작문은 뭐다? 기출이 다 푼 다음에 내면화가 된 학생들이 그냥 연습용으로 푸는 것이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거 당연히 먼저 시작해야 돼? 문학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고3 N수생 공통입니다. 물론 고3들은 내신 대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서 화작문 해야 되는 거고.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그 4월 달에 EBS 강의를 개강을 해요. 그래서 개강을 해서 요거 EBS 문학 교재 지금 벌써 분석하고 있고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분석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EBS 수특이랑 개념 강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EBS 수특이랑요 문법 개념 강의랑 뭐 먼저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난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문법 개념 강의 먼저 들어야 되죠.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순서를 딱 잡으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EBS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또 좋은 TCC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